오늘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 나갈 건데,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용이랑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쉬울 거고, 그 다음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보면, 뭐 우리 기울기 구하고 이런 거는 다 할 줄 알지 이제? 어차피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y는 기울기 m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다? 기울기는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 원래 있는 여기 y1이라는 애는 원래 요 왼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야. y-y1은 해가지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반대로 넘긴 거다. 어차피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와?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특히 직선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린 경우에는 기울기가 몇일지, 걔가 지나는 점이 뭐일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는 두 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지. 맞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직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1차 함수는 아니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있었어? x는 3, 뭐 y는 2, 요런 애들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일반형이라는 애다. 그래서 쟤를 다 전개를 해서 한쪽으로 몰면 만들어지는 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표준형으로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근데 언제만 빼고? 어떤 공식이 있었어? 일반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식 뭐 있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죠. d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이 공식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정점을 지나는 정점에 대한 직선이 있었는데, 직선의 정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정점은 뭐냐? 어떤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mx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얘의 정점은 무엇이냐? 정확히는 mx 값이 뭐든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바꿨다?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얘가 몇이면, 얘가 0이면 mx 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차피 값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몇 콤마 몇이 3,2를 우리는 정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었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기울기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또는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 앞에, y의 개수에 개수 자리에 기울기, 다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정점은 뭐다? 항등식의 형태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직선에서 배웠던 거고, 뭐 직선의 위치 관계나 이런 거는 뒤에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 가지고 앞에 유형 1, 2, 3번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금 내가 설명했었던 내용들 가지고 유형 1, 2, 3번은 쉽게 풀 수가 있어서 쭉 넘어갈 건데, 보시면 좀 뭐 레벨 3라고 돼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189번이랑 190번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뭘 배우느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 즉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다? 탄젠트 값과 같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런데 너네가 그 탄젠트 값을 까먹었을 것 같아서, 탄젠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특수각에 대해서 탄젠트 45도, 다시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30도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45도 같은 경우에는 1이고, 탄젠트 60도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 이제 혹시나 지금은 양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음의 방향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음의 방향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이 방향이야. 그럼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이만큼이겠죠. 그치? 근데 우리 이만큼은 모르니까 항상 음의 방향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요만큼이 120도래. 요만큼이. 그럼 음의 방향은 몇 도인 거야? 60도인 거죠. 맞죠? 그럼 60도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뭐야? 루트 3이지? 근데 얘는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죠? 아,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 정도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넘어가면 각도가 90도로 넘어가. 알겠지? 그래서 그 반대편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요. 190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유형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보시면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뭐 2,1과 0,-3을 지난다. 그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앞부분은 빠르게 갑시다. 아, 맞다. 너네 학교 선생님 있잖아. 수학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알아? 여기다 적어놔. 장자호? 한 분이야? 앞반에서 몰라? 아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빈이는 앞반 아니야? 다 뒷반이야? 4명 다? 아빠는 그럼 뒷반이야? 그럼 달라? 누구야? 아니, 왜 그런 거냐면 소하고에 얼마 전에 작년에 소하고에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어디 저 이번에 수학 선생님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셨을 때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면은 이제 좀 시험 양식이랑 이런 게 달라지잖아, 난이도랑. 그래서 그것 좀 추적을 하려고. 왜냐면 소하고에 작년에 1등급 소하고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1등급 컷이 75점인 거야. 근데 너네 1등급이 아니라 지금 2학년 애들 1등급이 75점인 거야. 그럼 너네 기준으로 따지면 10%면 거의 60점까지가 1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강남에서 수학 강사를 하시다가 임용을 보고 수학 선생님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 스타일대로 낸 거야. 본인 딴에는. 근데 쉽다고 해서 낸 거지. 근데 이제 막상 애들이 보니까 어려웠던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거든? 예. 은? 오케이, 알겠어. 무슨 청소당번 적어놓는 거 같네? 이번에 오신 분 남자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 이름 알아? 몰라? 저분이 남자 선생님이야? 여자쌤이야? 그럼 수학쌤이 한 분 더 있어? 총 3명이야? 되게 많네. 아니, 보통 이게 3명이나 그렇게 되면 나눠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집합 내고 누구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원의 방정식 쪽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낸 다음에 서로 이제 돌려본단 말이야. 무슨 그런 건데 이제 좀 어차피 광명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 광북고 프린트인데 뭔가 너무 익숙한 거야. 내가 프린트를 받았는데 애한테. 그리고 그 학교 출판사랑 안 맞아. 프린트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북고께 미래엔 거면 그냥 이것도 미래엔에 관련된 거야 되잖아, 프린트도. 근데 그게 아니라 신사고 건가? 하여튼 다른 학교 건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소하고에서 넘어온 사람인 거야. 그래서 소하고에서 썼던 프린트를 그대로 쓴 거지. 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도 한 번 더 물어볼게. 혹시나 바뀌면, 선생님 바뀌면 그거 좀 추적을 해서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소하고 그 사람처럼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면 좀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혹시나 그 사람이 이제 운상고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한 3년 뒤에 너네랑은 만날 일이 없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니까 너네랑은 만날 일이 없고, 아무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좀 특이한 사람들 한두 명씩 꼭 있어. 특이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추적을 해놓고 하려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94번, 195번 다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넘어가고 196번 볼게요. 196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림과 같이 4점이 있고 걔를 연결한 사각형이 있는데 걔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대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대각선 자체를 구하면 되겠죠, 그냥. 맞죠? 그래서 O와 B를 연결한 게 첫 번째 대각선일 거고, 그 다음에 A와 C를 연결한 게 두 번째 대각선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은 0,0과 6,6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될 거예요. Y는 X가 될 거고, 그럼 이 직선은 두 번째, 이 직선은 뭐가 된다? 6,0이랑 1,7이랑 이 두 개를 지나는 거예요. 맞지? 그럼 X축은 X끼리 빼면 5분의 Y끼리 빼면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그런데 얘의 교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죠. 이 둘을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같다라고 두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교점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7 X 곱하면 플러스 5분의 30 은 X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5분의 12X는 5분의 30이 되고, 5분의 없애고 3으로 약분하면 10의 4,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가 2분의 5면 Y도 2분의 5겠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일 것이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2차 함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내용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197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의 그래프에 꼭지점 a가 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얘부터 찾으라 그랬잖아, 순서대로. 맞죠? 순서대로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시면 4a제곱에 마이너스 8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a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뭐와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그럼 또 b를 찾는 거야, 그냥 바로. b는 y축, 즉 y절편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0,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둘을 연결한 직선에,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다시 x절편을 찾아봐라. 이 점이 뭐냐?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이 뭔지를 찾아야 저 x절편을 구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써볼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서 a 빼면, 다시 마이너스 2a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2a분의 얘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y절편이 a니까 플러스 a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우리는 x절편을 구할 거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2a가 될 거고요. a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2ax는 마이너스 a,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들은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X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전에 이제 개념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 그런데 결국 X절편도 Y절편도 점이잖아, 점. 그러니까 두 점을 준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너네가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XY절편이 둘 다 주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 거의 없어. 그래서 저 공식을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뭔 소리냐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3,0과 0,-6을 지나는구나. 그러면 그 직선은 Y는 기울기 3분의 0이니 3-0이니까 3분의 0-6이니까 6의 X에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걔가 뭘 지나? 마이너스 3,A를 지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XY절편이 다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차피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보다는 그냥 점 두 개로 푸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쓰잖아? 너네 이렇게 쓰면 얘의 기울기 몇인지 바로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얘를 어차피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거든? 왜냐면 기울기가 핵심이니까 직선에서는. 근데 이렇게만 쓰면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 푸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효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쟤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번도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있는데 얘가 X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0이래요. 20이래요. 그럼 내가 쟤를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8A를 곱해보면 AX 8A를 그냥 굳이 곱하지 말고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A분의 Y는 마이너스 8분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양변에 A를 곱하시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A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 놓고 기울기랑 해서 해보시면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를 지날 거고 그 다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애겠네. 맞죠? 그럼 우리 얘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되고 X절편 구하면 되고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뭔지 구하셔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푸세요. 어차피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나와봤자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 그 한 문제도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르게 풀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 그대로 푸세요. 그대로.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4번 한번 풀어보세요. 204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4번 풀어보세요. 오답 노트 다 썼니? 근데 너 아직 남았지? 네. 아영이도 남은 거지? 우빈이도 남은 거지 아직? 응. 왜? 해줘요. 뭘 어떻게? 오답노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 오답노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니? 이름부터 써 일단. 일단 늦게 받는 거 아니에요? 늦게 받겠지? 늦게 썼으니까? 근데 오답 노트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
풀었어? 보시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떤 식으로 푸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CD에 대한 직선 CD에 대한 Y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수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도형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도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직선 CD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얘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여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니? 여기와 여기가 4와 2라는 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뭔지만 알면 이 좌표 구할 수 있죠. 맞니? 만약에 도형으로 푼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루트 20이 되죠?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그럼 얘도 루트 22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뭐겠니? 저 두 삼각형은 닮음이겠죠. 닮음이겠죠. 그래서 닮음비를 쓸게요. 얘는 빗변 대 밑변. 이 알파 대 루트 20이고요. 는 요 삼각형에서 빗변 대 밑변. 루트 20 대 4가 되죠. 따라왔어? 괜찮니? 그럼 20은 뭐가 돼? 4알파가 되고 알파는 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니까 x절편은 7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런 거냐면 정사각형이니까 요 점과 요 점 구할 수 있거든. 두 점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두 점 가지고 직선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얘와 평행하니까 얘 기울기 찾은 다음에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찾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선을 직접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도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도형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형이 나와 있으면 도형으로 푸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는. 이제 뭐 시험에서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직선으로 다 풀든 뭐 좌표 평면 찍어가지고 좌표 찍어서 하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형이 그려져 있다는 건 도형으로 푸는 게 더 좋다. 너네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려져 있는 도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봅시다. 유형 4번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요렇게 만들어낸 직선과 AB와 직선 AB와 직선 BC와 직선 CA가 전부 다 어떤 거야? 전부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세 직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CA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 그리고 그거와 같은 표현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다. 이거 다 설명했던 거죠, 전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너네가 예를 들어서 205번 같은 걸 잠깐 볼게요. 205번 같은 거에서 방금 했던 거,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CA의 기울기가 다 같다 해서 푸는 건데, 그럼 보시면 AB의 기울기는 A-2의 마이너스이니까 A분의 2의 마이너스 하니까 6은 BC의 기울기는 뭐야? A-2에서 마이너스 A-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에서 2A 플러스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는 CA의 기울기는 A-1의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의 마이너스 하니까 2A 플러스 5다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 풀어버리면 끝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슨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무슨 값이 있을 건데, 잘 봐.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죠. 맞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랑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랑 어떨 거야? 어차피 같죠?
뭔 소린지 이해가? 우리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잖아. 그런데 내가 식을 이렇게 쭉 썼어.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식이 몇 개 나와? 왼쪽 두 개에서 식 하나 나오고 오른쪽 두 개에서 식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식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근데 우리 알고 싶은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면 꼭 이렇게 다 써야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208번 볼게요. 208번에 A와 B가 있다고. A와 B.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두 개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A, B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A, B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A-1분의 -1, -3이니까 -4. 그 다음에 B, C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A 플러스 3에서 A 빼는 거니까 3분의 5에서 마이너스니까 6. 그 다음에 세 번째 CD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얘 풀고 얘 풀면 나오는 거잖아. 맞나요? 당연히 잘 봐. A, B의 기울기든 B, C의 기울기든 CD의 기울기든 아니면 뭐 A, C의 기울기든 A, D의 기울기든 기울기는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린 식이 두 개만 필요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도 A, B는 B, C는 C, A다. 이걸 다 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하면 된다고? 앞에 두 개만 하면 된다고. 미지수가 한 개니까.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면 얘까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렇게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푸세요. 생각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그냥 무작정 풀지 말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푸시라고요. 알겠죠?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나중에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수능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가 돼. 그거의 가장 기본, 수학의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외워가지고 풀지 말고.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안 가는 거야. 알겠죠? 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실전용 5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삼각형의 2등분, 사각형의 2등분, 원의 2등분 이렇게 총 3가지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정리를 하고 갈 거고요. 얘네들 외의 것들도 있거든? 얘네들이 아닐 때도 있어. 그래서 그 예외사항까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의 2등분은 중선입니다. 중선. 삼각형의 중선을 그리면 2등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인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서 가는 직선은 무조건 2등분이다 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은 뭘 지나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전부 다 2등분을 한다 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예외사항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럼 삼각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을 2등분하려면 중선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봐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렇게 자를 거야. 얘가 중선이야? 중선 아니지. 중선은 뭐야? 한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걸 우린 중선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중선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무조건 달라야 돼? 이 두 넓이는 같을 수도 있어요. 넓이를 구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사다리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사다리꼴 아니면 그냥 사각형 아무것도 아닌 사다리꼴도 뭐도 아닌
그냥 사각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뒤에서 어차피 이런 도형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어. 얘를 2등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잘랐어.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면 되겠지. 맞죠? 맞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2등분 말고 문제에 따라서는 3등분, 4등분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인데 내가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가지고 얘를 3등분 할 거야. 이런 문제도 있었어. 그럼 이런 식의 예외 사항들은 일단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의 성질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 말고 이 위에 것들 말고 이런 밑에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네들은 직접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직접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 잘 봐. 그럼 직접 넓이를 구한다는 게 얘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번 넓이고 얘가 2번 넓이면 1번 넓이와 2번 넓이는 같다라고 풀면 되는 거잖아. 2등분이니까. 맞죠? 그런데 요 1번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2번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2번이 훨씬 더 구하기 편하겠죠. 왜? 2번은 삼각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2번이 쉬워. 그럼 한 가지 더. 1번이 쉬워? 전체 넓이가 쉬워? 전체 넓이가 쉽죠. 그러니까 뭐야? 아, 1번 넓이와 2번 넓이는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왜? 1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직접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푼다? 아, 2번 넓이, 구하기 쉬운 2번 넓이와 전체 넓이의 절반과 같겠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즉, 뭔 소리야? 구하기 쉬운 걸로 갖다 쓰라고. 알겠죠? 구하기 쉬운 걸로 갖다 쓰시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다 개념 원리에서도 풀었던 거고 다 풀었던 문제들이야. 다 풀었던 문제들. 그래서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셔서 216번 볼게요. 216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그 사다리꼴을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2등분을 했대. 그래서 이 직선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얘를 1번 넓이라고 하고 얘를 2번 넓이라고 하면 1, 2번이 같겠지만 1번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쪼개서 봐야 되잖아.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전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윗변은 3이고 아랫변은 6이니까 더하면 9 곱하기 높이 4. 얘가 전체 넓이야. 근데 그 전체 넓이의 몇이 절반 2. 맞죠? 전체 넓이의 절반이 뭐와 같다? 이 삼각형 넓이와 같다. 그럼 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죠.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h라고 쓸게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3이고요.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결론 h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뭐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에 y좌표가 3인 거야. 그럼 x좌표는 몇일까요? x좌표는 지금부터 구해봐야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 점은 AB 위의 점이죠? 맞죠? 그럼 이 AB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y는 기울기 4 내려오고 3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에 6,0을 지나니까 x-6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x에 플러스 8 이렇게 될 건데 지금 y좌표가 몇이라고? y좌표가 3이라고요? 맞죠? y좌표가 3이에요. y좌표가. 그럼 y좌표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x는 뭐가 나온다? x는 4분의 15가 나온다. 아, 여기에 x좌표가 뭐겠구나? 4분의 15겠구나. 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구나? 4분의 15,3이겠구나. 그러면
결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겠니? y는 0,0과 4분의 15,3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15 분의 3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번분수 전에 했던 거지.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다. 4분의 15 분의 1분의 3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곱해서 분모 15분의 이렇게 곱해서 분자 12 해서 약분하시면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형적인 경우에는 그냥 푸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풀어왔고 그냥 푸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들에서는 직접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그 넓이를 직접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자? 구하기 쉬운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217번 볼 건데 217번이 좀 어렵습니다. 217번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예외사항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좌표표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A는 2,0, B는 0,6이래.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M의 기울기합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해에서 직선 L은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L과 M은 선분 위의 점 P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두 직선 L과 M은 OAB의 넓이를 3등분 한대요. 3등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거야. 그랬는데 얘가 3등분이 됐대. 이렇게 잘랐는데 3등분이 됐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무슨 점이 되겠니? 밑변에 3등분점이 되는 거야. 3등분점이. 왜? 이런 식으로 자르면 얘와 얘의 높이는 다 똑같다고.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건 밑변이 다 같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점들은 뭐가 되는 거야? 3등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제 문제 한번 볼게. 그래프가 다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인 요런 애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인 거고. 근데 직선 L과 직선 M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 삼각형을 3등분하더래. 그러면 내가 L을 먼저 그려볼게. L은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L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일까? 1대 2여야겠죠. 3등분 해야 되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또 L은 어떻게 지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3등분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점들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가 지금 2고 얘가 6인 거니까 2,6인 거니까 얘 계산해보시면 얘 3등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3등분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좌표 구해보시면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4겠네요. Y좌표 구해보시면 얘가 2고 얘가 4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나는 한 가지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너네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밑에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L은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그 둘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야. 둘 다 구해놓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 밑에 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시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L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이거 얘는 3등분점인 방금 구했던 거 3분의 4,2인 점을 지나. 그래서 얘가 1대 2가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나 조건에서 직선 L과 M은 A, B 위의 점 P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이 점이 P란 소리야, 얘들아. 이해가? L과 M이 A, B 위에서 만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P인 거야, 얘가. 그럼 얘가 1대 2야, 지금. 근데 전체를 3등분 해야 돼. 그럼 M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얘를 2등분 해야겠죠. 근데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난다고. 그럼 여기 뭘 지나야 돼?
중점을 지나가야겠네요. 남은 애를 요 위의 삼각형을 2등분하려면 그래서 요 점 중점 0,3을 지나가야만 하겠네요. 이해돼? 이해돼? 괜찮아? 혹시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서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L을 그릴 건데 그 L은 원점을 지나면서 3등분을 해야 되니까 3등분점인 P를 지나야 된다. 근데 그 3등분점이 P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 L과 M은 P를 지나면서 얘를 2등분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지나갈 거다? P와 그 밑변의 중점을 지나갈 거다. 즉 중선일 것이다. 해가지고 즉 기울기 M의 직선 M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L이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때의 M은 이렇게 생겼겠죠? 2등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의 M 값과 L 값을 또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학교 갔다 와서 힘드니? 푹 쉬었잖아 저번 주. 왜 학원 방학 동안 뭐 했어? 학원 방학 동안 열심히 노느라 숙제를 못한 거 아니야? 그놈 뭐 했어 저번 주에? 금토일 너의 하루 일과를 불러봐. 금요일 뭐 했어? 놀았어요. 놀았지? 토요일 뭐 했어? 뭐 했어? 놀았어. 일요일 뭐 했어? 네, 조금 했어요. 숙제 조금 했어? 그게 그 조금 하고 남은 양이야? 오늘 학교에서도 했니? 그럼 진짜 조금 한 거네? 네, 학교에서 근데 거의 쭉 놀다가 여기 조금 한 거야? 이렇게? 그럼 내리 놀았네. 3일 내리 놀았네. 너무 열심히 놀아서 지금 힘든 거야? 지민이 뭐 했어 금토일? 금요일날 숙제 다 끝내놓고 수학 숙제? 수학 숙제 하고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근호야. 또 다 끝내놓고 토요일 토요일날 놀고 토요일 쭉 놀았어 그냥? 일요일 일요일날 과학이랑 한국사? 너 한국사도 해? 너 문과야? 아니 그거 해놓는 줄 알고 해놓는 게 나올 것 같아서. 문과 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 문과 쪽이 이렇게 문과 쪽이 약해서 한국사. 한국사도 1, 2, 3, 4, 5로 나오니? 등급제로? 한국사는 보통 이과는 잘 안 들어가긴 해. 근데 너가 만약에 그 서울에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을 가고 싶으면 하는 게 나아. 왜냐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들은 이게 있어. 비중이 큰 과목이 있고 비중이 작은 과목이 있는데 그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은 대부분 다 잘하는 애들이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주류 과목들까지도 챙긴 애들을 뽑아가지 학교에서. 그게 이제 사실 성실도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맞다. 얼마 전에 그게 나왔더라고. 그 뭐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긴 한데 부산교육청이 있어. 부산교육청이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고1들 있지. 너네.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을 다 조사를 한 거야, 등급을. 등급 조사를 다 한 거야. 모든 애들한테 1학기 성적을.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너네가 1.00부터 5.00까지 쭉 나열이 될 거잖아. 맞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조사한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열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전 과목이 1등급 애들이 전 과목이 1등급인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이 2.00인 애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그 퍼센트가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전 과목이 1등급인 애들이 몇 퍼센트인지 2등급인 애들이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 나열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3학년 1학기까지를 추정치를 발표를 했어 얼마 전에. 뭔 소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1학기 성적을 가지고 1학기 성적을 곱하기 5를 한 게 아니라 그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을 추정을 하고
또 2학년 1학기 추정을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쭉 가서 1학기 성적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다 해서 총합 성적을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다 했을 때 1.00. 그러니까 5학기 동안 전부 다 1등을 받은 거지. 그런 애들이 딱 의대 정원 수준이더래. 의대 정원 수준이더래. 그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그 퍼센트를 가지고 전국 단위로 보니까 딱 의대 정원 수준만큼이 1.00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1등급이 5, 1등급이 아니면 의대를 가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냥 추정치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그럼 서울권까지 갈 수 있는 퍼센트가 보통 10%까지야. 보통 10%까지야. 그래서 10% 그 쭉 계산할 때 10%가 되는 게 평균 등급이 한 1.5 정도가 되더래. 1.5 정도가. 무슨 인지 했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쌓여야 더 정확해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래요. 그래서 서울권을 가려면 1.5가 여기서 말하는 1.5가 지금 현재 내신에 한 2.0에서 1.9 정도 되는 성적이래. 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 정도가 딱 서울권을 가니까 서울권이라고 하면은 막 서울의 끝자락 대학들 말고 너네가 아는 그 생각하는 그런 대학들, 서울에서 좀 이름 있는 대학들에 대한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한 1.5 이상은 받아야 된대요. 평균 내신이. 근데 그건 이제 추정치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 한 1.8, 1.7 정도 되는 애들이 그 한 상위 10개 대학을 가거든? 너네가 생각하는 뭐 중경외시 그 라인까지 가거든? 한 1.5에서 한 1.8이 뭐 시립대나 이 정도 가고, 그 다음에 한 1.5부터 이제 중대 위쪽으로 가고, 무튼 그런데, 그래도 1점대는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너네가 만약에 중경외시 라인 그 위를 가고 싶으면 1.5 정도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신 따졌을 때 한 1.3, 1.4 정도는 나와야. 왜냐면 2등급이 너무 크잖아. 1등급은 그래 10%라고 쳐. 1등급은 10%라고 치는데 2등급이 너무 넓다 보니까 웬만하면 2등급을 받죠. 웬만하면. 그래서 근데 그 웬만하면은 들긴 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2.0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 과목이 2등급이면 이제 그 가천대 라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과목이 2등급이면. 근데 그건 이제 부산에서만 한 추정치니까 나중에 또 이런 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그 정도 된대요.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적을 좀 더 올려봅시다. 알겠죠? 그 말은 3점대가 나오면 갈 대학이 없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평균 내신이 3점대가 나오면 갈 대학이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3점대가 나오면 서울의 상위권이야, 경기도의 상위권을 갔어. 지금 3.0, 3.1 이 정도 라인이 가천대를 써요. 너네가 생각하는 서울 그 경기도의 상위권이 가천대잖아. 그렇죠? 너네가 알고 있는 대학이 가천대밖에 없잖아. 맞잖아. 그렇지? 경기도에 있는 대학 중에 수많은 대학 중에 알고 있는 거 가천대 말고는 별로 없잖아. 뭐 가천대, 뭐 경기대, 인천대 이런 지역 이름 붙는 거 그런 거 말고 없잖아. 그러니까 딱 근데 그 정도가 이제 경기도의 상위권이거든. 경기대, 가천대, 인천대 이렇게 세 개가 좀 그런 건데 그 정도를 갑니다. 3.0, 2.9 이 정도 라인이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고 너네 세대 때는 3.0이면 갈 데가 없고요. 2점 후반대도 아마 갈 데가 없을 거예요. 경기권에서 저 밑으로 가지 않은 한 뭐 경기권의 저 끝자락 수원대, 한국공학대 들어온 적 없잖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설렁설렁 공부해도 돼. 거길 생각하고 있으면 뭐 저기 안양에 있는 안양대, 신한대 다 처음 듣지? 안 가고 싶잖아. 그런 대학 가고 갈 생각이면 설렁설렁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3등급 되면 못 가고요. 2점 중반을 최대한 안 넘어가셔야 되고요. 2.5를 경기권에서 갈 거면 내가 보니까
경기권을 갔으면 2.5를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기의 상위권을 가려면 또는 서울의 끝자락 대학들을 가려면 2.0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1.5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 애들이 의대로 빠진다는 가정하에 좀 계산해보면 그게 딱 맞대. 지금 1.0을 계산해보면 의대 정원이랑 얼추 맞대요. 한 전국에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건 내가 정확한 수치 같은 거 다시 또 나오면 또 정리해 드릴게요. 봅시다. 6번에 유형 6번에 쟤네들의 개형 나오는데 쟤네들의 개형 나오는 거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쟤를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y는 뭐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꿔놓고 얘네들의 기울기의 부호와 y 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해본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니? 그런데 b분의 a의 부호가 뭔지 b분의 c의 부호가 뭔지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냥 아무거나 a든 b든 c든 아무거나 하나를 플러스로 박아. 상관없어. 개형 추론할 때는 부호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를 박아놔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218번에 이런 거 봐봐. a 곱하기 b가 음수고 b 곱하기 c도 음수래. 그럼 a가 플러스면 b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죠. 곱했을 때 음수니까. b가 마이너스니까 c는 뭔 거야? 플러스겠죠.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끝이야. 알겠죠? 이런 개형 추론에서는 원래 쟤네들의 부호를 세세하게 얘네들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A, B, C를 아무거나 하나를 플러스로 박아놓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220번 같은 거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C자리가 음수로 박혀있는 거야, 얘는. 알겠죠? 얘가 음수라고 박혀있는데 A를 그냥 플러스라고 박아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좀 생각을 해. 알겠지? 얘는 C가 음수라고 박혀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안 할 거라 믿어요. 넘어갑시다. 유형 7번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결국 정점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미지수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기울기 자리, x, y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222번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얘를 정리해보시면 k로 정리하는 거였죠. k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 결론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도 0이고요.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곱하기 2 하면 2 곱하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일 거고요. 그럼 위아래로 더하시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더하면 y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5는 0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y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6 x는 6이 되겠네요. 그럼 그 점 p가 뭐가 된다? 6,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6,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점을 활용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정점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x, y의 개수 자리에 x, 다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k든 m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점을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정점의 활용입니다. 얘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정점의 활용 문제들은 같이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정점의 활용은.
정점의 활용을 안 내잖아? 그럼 학교 선생님이 진짜 대충 낸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그만큼 무조건 나와요. 어떤 시험지를 찾아서 보든, 그러니까 이게 정점의 활용이 쉽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난이도의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그치만 무조건 나와. 알겠죠? 정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보시면 얘가 있고요. 얘가 있는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난대.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 교점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교점의 XY 좌표가 양수겠네? 라고 푸는 게 가장 미련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계산이 너무 더러워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넘겨서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ax에 플러스 2a 플러스 3인데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a로 묶으시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x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3이 정점인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3이니까 여기 찍혀 있을 거고 맞나요? 얘와 만나야 된다고. 어디서? 1사분면에서. 그러면 쟤를 좀 더 위에다 찍을게요. 얘를 보기 편하게 얘를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꿔 찍어볼게요.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내려와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니? 맞죠? 맞죠?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야 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지날 때와 얘를 지날 때의 사이 값을 가지면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얘를 지날 때는 뭐야? 마이너스 2,3과 0,1을 지날 때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2,3에서 0,1까지의 기울기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1인가요? 또 얘는 0,2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3에서 2,0까지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럼 기울기 A 값은 둘 사이에 있을 건데 뭐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229번 아니다. 229번 말고 230번 한번 풀어보세요. 230번.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좀 더 어려운 걸로 풉시다. 130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정점은 구해보셨을 거예요. 3,1이라고. 맞죠? 3,1 찍어놓고 얘와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요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죠? 만나려면. 그래서 얘가 몇인지, 즉 얘 같은 거는 3,1과 0,3을 지날 때고 얘 같은 거는 다시 1, 마이너스 2를 지날 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 둘 사이를 관통해서 지나가면 된다. 그리고 얘를 지나도 만나긴 하는 거니까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찾아주셔서 A, B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뭐 231번에 신경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232번 볼게요. 23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y는 mx 플러스 5m 플러스 1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을 이등분한대. 그러면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 항상 뭘 지나야 된다고? 무슨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죠. 그러면 이 말이 곧 뭐야? 항상 이등분한다는 소리가 뭐야? 제 정점, 즉 얘 정점 구해주시면 m의 x 플러스 5 플러스 1이니까 얘의 정점은 마이너스 5,1이에요. 맞나요? 마이너스 5,1이야. 그러니까 저 직선은 항상 마이너스 5,1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그 마이너스 5,1이 뭐다? 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5,1이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데 A가 2,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C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왜? 중점일 거니까 C의 좌표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해석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있니 여기까지? 방금 문제에서 질문 괜찮아?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번이네요. 9번 봅시다. 9번에 맞다. 근호야? 목요일날 몇 시에 와야 된다고? 7시에 와야 된다고. 알겠죠? 기억나? 왜? 이번 주 목요일만 그런 거야. 매주 아니야. 이번 주 목요일은 내가 내일 모레는 내가 예비군을 가서 끝나고 오면 한 6시 반쯤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7시에 오셔야 돼요.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알겠지? 목요일은 7시야. 이번 주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놈 알겠지? 저놈이 갑자기 목요일날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선생님 예비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이번 주야. 알겠지? 아무튼 봅시다. 9번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내가 전에도 뭐라 그랬었냐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다.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고 그냥 두 직선이 나오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233번 같이 문제를 봤을 때 얘 교점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교점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그 교점과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점 2개 준 거잖아.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공식은 어디서 쓰는 거야? 원과 원의 교점에서 써야 돼. 그치만 직선과 직선의 교점에서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얘.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정도 문제들은 그냥 교점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 얘와 이 둘의 교점과 2,0을 지났는데 그럼 교점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
교점 구하고 2,0을 같이 둘 다 지나는 직선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 앞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7번 보면 23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어.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구나 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 정점식이구나 라고 보여야 돼요. 정점식이죠. 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항상 지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0이다가 2x 다시 x 플러스 2y는 1이다야. 얘가 0이다 하면 또 얘가 0이다. 뭐야?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5다야.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된다고요. 다시 잘 봐. 237번에 문제를 딱 봤어. 근데 뭐가 있네? 미지수가 있네. 그럼 미지수가 있다는 건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 정점이 생기겠네. 그럼 얘가 0일 때가 뭐야? x 플러스 2y는 1이다야. 얘가 0일 때는 뭐야?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5다요.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고? 무슨 점? 이 둘을 연립하면 정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항상 지나는 거니까 정점이라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다가는 이제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고. 얘들아, y축에 평행하다는 건 뭐야? x는 몇이죠? 그러니까 y가 사라져야 돼. 그럼 k에다가 몇 넣으면 y가 사라지니? k에다 몇 넣으면? 1 넣으면 y 사라져? 맞죠? 1 넣으면 y 사라지고 4x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러니까 D굿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k 값에 알맞은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니? 괜찮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10번까지 할게요. 10번까지. 왜? 너 그거 왜 접혀있냐 근데? 오답 노트야? 우리 그때 아까 유형 21개라 그러지 않았니? 그치? 오늘 1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끝냅시다. 그래서 두 타임에 한 단원씩 끝낼게요. 두 타임에 한 단원씩. 그리고 이제 운상고는 시험 범위가 나오는 대로 그거 맞춰서 추가 수업이 필요하면 추가 수업을 할 건데, 왜냐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학교들은 9월 초에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건데, 너네는 9월 초 되면 일단 진도는 마무리를 할 거고, 함수까지 집합까지는 마무리를 할 거고, 한 주, 2주 정도는 내가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합시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는. 시험 대비는 어렵게 안 할 테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어렵게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봅시다. 10번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표준형일 때는 많이 했어. 뭐만 추가됐었어? 수직일 때 곱이 마이너스 1이 다 추가됐었지, 맞지?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일반형도 배웠기 때문에 일반형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게 무엇이냐?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건 그냥 하면 돼. 그냥 계산 문제야. 근데 너네가 어떤 문제에서 많이 틀리느냐? 평행에서 많이 틀린다고. 평행과 뭐를? 일치는 완전 다른 거야. 평행과 일치는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평행이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 에서 끝이 아니야.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 두 개야, 평행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9번 보시면 239번에 평행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x분의 x는 y분의 y다 만 하면 틀린다고. 모두 해야 된다고. c분의 c가 아니다까지 쓰셔야 된다고, 항상. 알겠어? 이 조건을 빼먹어서 틀린다고. 알겠죠? 앞에 거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5가 되는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 5에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온다고. 근데 a에다 5 넣어보라고. a에다 5 넣으면 뭐가 돼? 같아지니까 5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얘가 있단 소리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평행할 때는 항상 아니다까지, 마지막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앞에 두 개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43번 한번 풀어보세요. 243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풀어봤니? 여기서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평행을 의미하죠. 맞죠? 평행을 의미하니까 평행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몇 가지 조건만 보고 갈게요. 245번에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2개 이상의 교점을 지났는데 뭔 소리야? 일치한다는 소리죠. 직선이 2개 이상의 교점을 지닐 수 없어요. 직선끼리는. 맞지? 왜? 직선끼리 이렇게 지나는 건데 어떻게 2개야? 그래서 2개 이상이라는 건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니까 일치하게끔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형 11번부터 해서 21번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직선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토요일 날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전에 말했던 대로 그 우리 실전 테스트 2회 있지? 그 2회들 문제에서 내가 뽑아서 괜찮은 문제들만 뽑아서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로 시험지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까지 마무리하고, 근데 혹시나 이제 유형이 한두 개 정도 남을 수도 있잖아.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가서. 남으면 이제 토요일 날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좌표까지 해서 테스트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숙제 안 한 거 빨리